때 도움이 되는 방송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저는 29년차 조울러고 여러분들을 컨텐츠로 돕는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입니다. 제 옆에 한 분께서 함께 계신데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쪽박하사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보다 새롭게 이번에는 시리즈로 준비해서 보다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여러분과 한번 만나보고 싶어갖고 이렇게 녹음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한 번 하고서는 이어서 하지 못했던 그 코너가 있는데 쫑박사와 조우의 수다수다 그게 있었는데 그냥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코너는 그냥 수다를 떠는 차원보다는 더 뭔가 좀 한 주제를 갖고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워낙 이 쫑박사님께서 실제로 박사님이세요. 그 화학 박사님이신데 화학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런 리서치 능력이라든가 또 한 분야를 굉장히 깊게 파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서 정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저에게 좀 과외하듯이 가르쳐주는 그런 코너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너 이름이 저희가 좀 재밌게 지었는데 코너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게 쪽박사와 조우의 끝까지 가는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 네, 맞습니다. 끝남 끝살. 그래서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 저희 둘 다 거의 뭐 끝까지 가봤죠. 뭐 폐쇄병동까지도 가봤고 또 이러다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끝까지 가본 남자들인데 저희들이 여러분께 그래도 우리 끝까지 살아남자 이런 메시지를 담은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12회 12에피소드를 다룰 것이고 저희가 기획한 것으로는 1시간 분량의 그런 컨텐츠인데 앞에 20분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나머지 풀 버전은 저희 조은의 마음약국을 또 유료로 구독해주고 계시는 회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런 풀 버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너를 좀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 코너를 갖다가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퇴원을 하고 난 뒤에 그 쭉 생활해 오면서 특히 초발 환자들의 경우에는 퇴원한 경우에 퇴원 후 1년 동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방까지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갖고 전국이 때 아예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여건상 그 부분이 아직 좀 소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갖고 첫 입원해서 퇴원한 뒤에 퇴원 후 1년 동안을 갖다가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과 저희가 그동안 조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험한 거 그리고 또 듣고 보고 또 여러 가지 찾아본 것들을 갖다가 공유하면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에게 회복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회복 전략을 어디에서도 말해주는 곳이 없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런 것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을 텐데 이 12에피소드로 준비를 할 거잖아요. 예.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것들을 다룰 것이다
이런 거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갖고 약물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물론 이쪽 약물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룰 때는 전문의분을 갖다가 가능한 섭외해서 네. 검증하는 절차를 갖다가 밟으려고 하고요. 네. 물론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다가 내에서 뽑아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래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전문의 분들하고 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네. 약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또 저희가 복용하는 그 약들이 다 그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약이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제가 약물에 대해서 해갖고 쭉 유튜브나 이제 공개된 채널에서 네. 나온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들어봤을 때 같은 경우는 저 약물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돼 갖고 나한테 과연 소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이 부분을 갖다가 가려운 걸 갖다가 긁어주는 방송이 없더라고요. 네. 당사자 또, 입장에서.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어려운 낱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추체 외로 부작용이라든지 네. 혹은 또 정형 약물, 네. 비정형 약물 네. 그 뜻이 해갖고 저도 이 부분에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도 해갖고 사실은 헛갈리는 부분이 착각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부분도 해갖고 제가 쭉 방송을 모니터링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도 또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분들도 역시 계속해서 좀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을 갖다가 묶어서 좀 정리하듯이 네. 한번 해갖고 쭉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약물 부분을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물은 해갖고 이 병과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안전벨트와 같은 안정장치이기 때문에 보호장구가 없이 이 병과 싸워서 평생을 갖다가 나간다는 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네. 약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방송 전에 쫑 박사님께서 그 약들이 이렇게 개발되어진 히스토리 이런 역사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되고 왜 이런 약이 연구가 되고 또 개발되어졌는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 먹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저희의 그 방송을 들으시면 약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조은의 마음약국에서도 또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약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물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변화의 순간마다 자신이 변화되는 포인트에서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청소년기에 처음에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에 이것저것 찾아보다 알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산후 우울증이 정말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아이를 출산한다는 게 모성 본능을 가진 한 어머님으로 재탄생한다는 게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새롭게 정체성이 굉장히 요구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조울병이나 조현병이나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게 새롭게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데 있어서 정체성을 어떤 시기로 네. 확립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병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네. 이 모니터링 방법이라는 거는 해갖고 다른 말로는 병의 알아차림인데요. 내가 내 병이 어느 정도 지금 어디에 회복되고 있는 단계라는 거 네. 그리고 회복되는 단계에서도 해갖고 계속
쭉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높낮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마다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내 병에 대해서 병의 수위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병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병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관리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사실 저는 이 병을 뇌 회복 탄력성이라고 봅니다. 스트레스 대비 뇌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 네. 과연 외부 스트레스에 대해서 나는 뇌의 회복 탄력성을 어떤 시기로 지켜갈 수 있는지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쭉 찾아보고 여러분과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걸로도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예. 네.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이 저희의 방송을 들으시면 예. 네, 또 보시면 좋을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 첫 번째는 사실 제가 당사자긴 하지만 가족분들을 위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물론 당사자가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해갖고 사실 약물을 제외하고 정체성이나 어떤 병의 모니터링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 네. 비당사자 분들도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행복하게 설계하느냐에 있어서는 들어서 해갖고 난 다음에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방송을 들어도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예. 네. 그게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정체성을 어렵고 철학적인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네. 정체성 얘기를 갖다가 맨 처음 할 그때 프로그램의 처음 부분은 오픈 다이얼로그인데요. 네. 저희가 이 방송을 지금 하는 것도 조우님과 제가 그리고 제가 다음 방송부터는 제가 이제 얼굴을 내놓고 방송을 할 건데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 다이얼로그 이 방송을 듣는 방송을 보는 여러분과 저희가 오픈 다이얼로그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신체적인 병이 있어서 아픈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몸을 부축해 줘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마음에 저희가 병이 생긴 게 아닙니까? 네. 마음의 병이 아파서 저희가 힘들어할 때는 마음을 부축해 줘야겠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 마음은 말로 부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정체성이란 무엇인가가 핵심은 여러분들을 그리고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어떻게 말로 부축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핵심 문제겠죠.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을 들으시게 되면 이 자녀가 아픈 경우에 네, 자녀분들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부축해 주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고 또 자녀의 그런 정체성에 대한 확립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할 것이고 또 2024년도 1월 중에 첫 에피소드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끝으로 조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면. 당사자만 해갖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축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이 해갖고 가족분들도 스스로 저도 해갖고 역시 이 방송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갖다가 부축하고 옆에 있는 조우님도 말로 부축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조울증에 대해서 또 그 외 정신질환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또 밀도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게 될 것 같아서 저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 군더더기인데요. 군더더기가 뭐냐면은 해갖고 이 방송에 처음 초발은 해갖고 난 다음에 올 초에 네. 저희가 모 교수님을 찾아가서 네. 조울병 연구회를 갖다가 만들고자 한다. 네, 네, 네. 예. 네. 그걸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그 이후에 사실 그 몇 명 안 되지만 해갖고 지금 조울병 연구회를 조우님과 저가 진행해 오고 있고요. 네. 이 시리즈도 그거의 일환이고 네. 그 당시 조울병 연구회를 만들고 싶었을 때 목표 자체가 뭐냐면은 병을 예방하는 방법 네. 그리고 그 전에 일단 가시적인 거라도 해갖고 초발 환자들이 퇴원해서 1년 동안 병을 회복하는 거에 있어서 경험을 나누는 거. 네. 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조울병 연구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네. 조울병 연구회에 가입하시고 싶은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임상 심리를 하시는 분이나 간호사분이나 관련자분께서 해갖고 난 다음에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은 네. 나중에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을 통해 그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또 댓글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또 1월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그런 컨텐츠 방송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 그래서 이 방송이 좀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남 끝살의 조우 쫑 박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